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오늘도 참 천당과 지옥, 실망과 희망에 그냥 오락가락하는,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매수하고 종목들이 그런 것 같고, 2차 전지의 광폭질주는 언제 묵을지 여기 선의의 피는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갑자기 소낙비가 호우가 떨어질 때는 비를 피하고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세상은 다시 평정되는 겁니다. 오늘 방송 중에 서두에는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득 저희 집 사람이 어저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이 제 주식 거부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대다수가 그래서 뭐 어떤 종목 사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런 종목을 찍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뭔가 띵 하는 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르는 방송 내용이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제 이 주식 거북이 방송은 리딩방이 아닙니다. 제가 이 방송의 취지는 한 노로가 주식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서 그나마 잃지 않고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그냥 답답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 이렇게 하는 걸 좀 여러분들이 계속 주식에서 그나마 가정에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저는 만족을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방송인데, 한 7, 8개월 하다 보니까 왠지 제 방송도 리딩방 비슷하게 돼가는 제 자신이 느껴지는 게 사실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찍어주는 방송도 아니고 제 방송을 듣고 수익을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수익을 보지 못하고 뭐 요즘 속된 말로 처음 물려 있는 처음 물려서 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방송의 취지는 이런 식으로 좀 자세를 낮추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좀 더 공부를 하면서 하면은 은행의 수익률보다 훨 낫다는 걸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놓은 산출의 근거다 보니 제가 자신있게 방송을 하는 건데, 방송의 취지에 맞게끔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저를 도와주셔야 되고 저 또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방송하는 기간까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저는 주식 방송을 접는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거북이가 사는 종목들 어떨 때 팔고 어떨 때 매수 들어가고 이런 분석된 내용에서 이런 주식을 사고 기다리더라 라는 걸 한 종목 한 종목 메모를 하시든 기억을 하고 계시다 보면 어차피 경제는 순환이고 돌고 도는 거다 보니까 다시 다른 새 종목을 하시더라도 그거를 반영하다 보면 여러분한테 앞으로 주식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믿고 확신한다고 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 방송의 취지가 혹시나 제 자신도 모르게 변형된다면 여러분이 질타를 해주셔야 되고, 쪽지게 방송도 아니고 리듬 방송도 아니라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리딩을 할 수 있는, 리딩으로 변질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제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만큼은 애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이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니, 자, 장기적인 투자를 보고 1년에 30%에서 50%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을 저는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가서도 단타를 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상급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어떻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 유튜브를 보니까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라이브 방송. 근데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렇게 구독자를 모으고 시청 시간이 올라가면 되는 방법. 아니면 그런 것이 모든 기본적 조건이 갖춰져 있는 걸 월 사용료를 주고 제가 하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는 제 순수한 취재사는 여기에 돈을 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제 방송 취지와 맞지도 않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월 사용료를 주고 하는 거는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단지 시간에 가면 어느 정도의 어떤 기간이 지나면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하고 싶은 라이브 방송도 지금 그냥 안 하고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도 제가 구독이나 좋아요를 뭐 아유 이런 정말 제 성격도 안 맞고 안 맞지만 시청 시간이 뭐 1000시간이 넘어 1단계가 넘어가게 되고 2단계는 구독자가 1000명이 될 때 라이브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만약에 이래서 다음 달이 됐다 구독자 1000명이 된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뭐 상업성으로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방을 잠궈 버릴 겁니다. 아예 시크릿을 만들어가 이 방을 잠궈 버릴 거예요. 1000명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구독자를 늘리고 시청자 좋아요를 늘리가 이 방송에서 제가 무슨 광고성으로 수익을 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라이브는 꼭 하고 싶다는 것은 솔직한 내 심정이고 제 심정입니다. 그 점 분명히 또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루에 오전 잠깐 한 20분, 저는 매일 이 장을 지켜보는 사람이다 보니 오후장 한 20분 정도 실질적으로 그날 단타성이 가능한 종목들에 제가 단타 치는 것을 직접 매수와 매도를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제 욕심이지만 그 욕심이 될 때까지는 베스트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제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종목 선택 바로 들어갈게요. 내일은 예를 들어서 배팅을 한다면 저는 코스피 선물, 코스피 현물 종합주가의 양봉으로 배팅을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기관들 팔 만큼 팔았고 외국인들 감망할 만큼 감망했습니다. 검투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투신본 줄줄줄 전부 다 똑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니 상대 평가로 코스닥 비해서 엄청 떨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코스닥이 뭐 2차 전지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에코 시리즈 때문에 이 기계식 매매법은 바란스를 맞춥니다. 엇박자가 나가지고 2, 3일 동안 어떻게 엇박자를 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올라갈 것 같으면 내일 코스피가 안 올라오면 내일 코스닥이 폭락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선물과 현물의 바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올렸다가 쭉 뺄 때 오늘 선물 빠지는 거 보셨죠? 현물 빠지는 거 보셨죠? 몇 천억 단위 이상이 빠졌다가 외국인이 말아 올리고 선물도 말아 올렸습니다. 프로그램도 말아 올리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니 얘들은 지금 쇼가롱 싸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쇼가롱을 계속 칩니다. 합니다. 거기다가 종목이 기계식 매수가 들어와서 프로그램조차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는 게 오늘 프로그램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선 게 이게 신호탄입니다. 어떤 종목이가 할지 몰라. 아마 골고루 올라갈 것 같아요. 골고루. 네, 그 다음 플러스 실적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노는 데는 그 다음 실적이 잘 노는데도 아직까지 못 갔던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 종목 위에 찾아보시면은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사이에 수익을 볼 만한 것들이 제법 꽤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래 보시고 처음 HMM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9,500원까지
올리고 또 다시 제자리 비트로 오늘 또 빠졌죠, 그죠? 빠졌다가 다시 말 올리가 19,000원에 탁 꽂혀 놨습니다. 자, 1, 2, 3, 4, 5 딱 한 주죠. 거래일로 같은 한 주 왔다리 갔다리 제자리입니다. 제가 이 주가의 예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뭐 또 보니까 SM 상승이고 뭐고 나오는데 지금까지 제 방송을 들었으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연구체와 전화사채를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도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 지분을 획득해서 인수를 할 사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니 지금 산업은행이나 해주공도 꽃노릇표에 걸려있고 특히 인수를 원하는 SM도 꽃놀이표에 걸려 있다는 것은 일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다 꽃놀이표에 걸려 있습니다. 이유는 이래도 저래도 좋은 지금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왜 뭐 덩치가 커서 뭐 수조원 최소 4조에서 6조 그 다음에 전화사채 넘으면 거의 8조 9조 10조까지 올라가는 회사 움직이기 힘들다.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 단순 논리고 기사화 시키는 것들도 보면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흥정을 벌리도 뒤에서 결정도 안 한다고. 마찬가지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자본은 약 10조입니다. 10조. 10조에서 11조 자본이. 근데 재무에 보면은 20조가 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 이 원래 자본이라는 게 자산 빼기 부채 빼기 자산 그러면 자본이 나오는데 현재 이 회사가 지금 왜 이 자본이 한 20조가 넘느냐면은 현금이 지금 10조에서 12조 뭐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약 대충 평균적으로 잡아도 한 11조 이상이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인수 측에서 봤을 때 이 돈을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자본은 10조에서 11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조 5천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1원 한 푼도 못 준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본이 11조 밖에 안 되는데 막 계산해 보면 나와요. 그는 나오는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플러스 10% 만약에 정말 인수할 사람이 없고 SM이 만약에 가져간다면은 한 5조 정도에서 끝날 겁니다. 5조 정도의 계약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경영 프리미엄 플러스 뭐 하면은 제가 오늘 나눠보니까 얘들이 한 거 보니까 약 평균가가 22,500원 정도 나와요. 4조 5천억을 봤을 때. 그런데 근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은 11조 11조 현금을 뺀다면 11조에서 얘들이 배팅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하자는 겁니다. 전화사채 연구체를 이야기한다면 아예 딜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명쾌한 겁니다. 그거는 너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금덩어리까지 내가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 너가 전화사채를 회사채를 매집해서 소각하든지 차고 있다가 이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든 그건 너가 알아서 하고 일단 집 껍데기만 사고 싶지 그 안에 있는 금덩어리는 사고 싶지 않다는 게 SM 상승뿐만 아니고 이 회사를 눈독 들이고 있는 LX나 마나 다 똑같습니다. 그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한테 필요 없는 돈들. 별로 그 돈 갖고 처리를 하고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평균가가 아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회사의 평균가 대충 21,000원대 21,000원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아마 말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예, 제가 분석한 바로는 기본적으로 25,000원 이상부터 스타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2만원 뚫고 시작해야 된대 2만원 뚫고 시작해야 된대 라고 말씀드린 게 연구체와 도돌이로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체와 회사체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겁니다. 공시가 나온 이후부터 계속 노지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영업실적이 앞으로 2분기 3분기가 더 좋아할 거는 나오든
주가는 끄집고 올라갈 겁니다. 공시 나오는 내용 자체가 입찰을 한다지만은 입찰 그거 무시하십시오. 그 전에 매각가 다 놓고 저끼리 치고받고 다 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해왔고, 어떤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회사가 입찰해가지고 입찰 공고해서 그대로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야 되니까 하지만은 뒤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계속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노이즈가 나오든 주가가 내려가든 주가 올라가든 신경 쓰지 마시고, 단 하나 지켜봐야 될 건 2만원 앞으로 5%, 5, 9, 45%네요. 5, 6%의 슈팅이 2만원에 올라간 순간부터는 이제 이 회사의 주가가 움직이구나. 영업실적, 순익, 2분기 실적, 이런 지랄병 같은 소리는 제껴놓고 2만원 올라가는 그 순간만 카운트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500 같다고 슈팅 온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HMM 오늘 거래량 보십시오. 160만 주. 자, 보여드릴게요. 보셨죠? 보셨죠? 이런 날이 계속해서 와야 됩니다. 뭐 100만 주, 200만 주 건사치 이래가지고 주가 안 올라갑니다.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내려가지도 않지만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요 날이 올라가려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 놈들이 움직여야 돼. 요 놈들. 외국인은 의미 없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은 의미 없어요. 요 기간이 움직입니다. 요 기간이 이제는 진짜 실질적으로 매각 공시가 나온다면 반드시 움직일 거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요 타이밍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 18일 거래일로 따지면은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움직임 올라가더라도 의미 없다는 거. 단지 이번부터는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것보다 매각 공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기다리시고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인프라코 오늘 제가 아침 슈팅을 보고 그나마 조금 안심을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오늘은 끄집고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끄집고 올라갔지만 다시 밀렸습니다. 자 보세요. 항상 이야기하는 6월 5일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인프라콜 하시는 분들은 6월 5일 어저께 딱 걸쳐놓고 오늘 또 걸쳐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약간 위로 좀 올려가 걸쳐놨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성은 안 나옵니다. 실은 어제 빠졌던 5% 이상 끄집고 올라갔어야 돼요. 적어도 11,000 종가 기준은 아닌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11,800원, 오늘 11,800원까지 올라가다가 밀렸습니다. 그렇죠? 팔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나 밑에 빠진 거 다시 올렸다는 건 아직까지는 뺄 생각이 없다는 거. 자 보시면 오늘 프로그램하고 외국인 엄청 들어왔어요. 다시 외국인 보유가 약 0.67% 올라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회사가 슈팅이 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간이 다시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렇다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단타는 살아있다는 거, 그 다음에 추세 상승과 추세 하락의 갈림길에 섰다는 거, 플러스 오늘 이번 주 27일이 실적 발표라고 공시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점이 되려 그러면 일주일 전이라고. 일주일 전. 네,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상거래로 봤을 때는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이 회사 주식이 고점을 뚫지 못하면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얼마만큼의 금액을 어떤 금액을 얼마만큼의 양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슈팅 줄 때 비중을 축소하시는지 아니면 다 틀고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조심스럽게 저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대환유화. 자 대환유화 열어보시면 걱정 안 되시나요? 모으십시오.
나중에 제가 이 주식이 만약에 안 올라가면은 저한테 댓글 주십시오. 제 개인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고 무슨 욕이라도 제가 다 듣겠습니다. 자, 길게 보십시오. 얼마까지? 9월달 10월달까지 보시면은 거짓 발사기 같아도 이승까지는 충분히 올라갑니다. 17만원이네요 16만 8천 17만. 앞으로 30%. 거짓 발사기 때 이런 안전한 주식 앞으로 3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 3개월 동안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내사산 지켜가면서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도 매집하고 있지만 타이밍만 맞아진다면은 제 비중에 최소한 50%는 실겠습니다. 어디에요? 대한용화에. 진짜입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이거 눈 감고 사야 될 주식이라는 건 뭐 결정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되고. 오늘 키포인트도 또 네이버네요. 오늘 네이버 좀 빠졌죠. 이렇게 한 번씩 빠져야 됩니다.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21만 5천원. 여기서 20만원 상태에서 이번 주까지만 견뎌준다면 다음 주 반드시 4, 5%, 5, 6% 슈팅 또 나옵니다. 예, 그리고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아마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는 또 될 수 있겠지만 단기성 자금으로 수익으로 빠지실 분들 이번 슈팅 때 조금 비중을 50% 이상 정리하시는 게 마음 편하게 이 주식의 주가의 방향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든 어찌됐든 21만원 20만 9,500원을 딱 터치하고 내려온 그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빠진 데서 걱정하지 마시고 빠진 건 아닙니다. 조선구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이 얼마인가 보시면 딱 20만원에 걸쳐서 20만 2천원 20만 2천원까지만 안 밀리면 21만원의 슈팅이 반드시 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 밀립니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과연 밀릴 수 있을까요? 자, 과연 밀릴 수 있을까요? 저는 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 보십시오. 보시면은, 자, 이건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대비 엄청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들이 요것만 돌아오면 바로 매집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 혹시나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딱 한 만원 현재 가격에서 5% 이상의 가격이네요. 5% 250이면 딱 5%네요. 내일라도 5% 슈팅 넣으면 50% 비중 정리. 아니고 개개 그리면 관망. 반드시 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방송 마지막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제가 아끼는 후배가 오늘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뭐 가정사도 있겠고 여러 복잡한 심정이 많겠지만 주식도 하고 가상화폐도 많이 손을 대었습니다.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연락을 받기는 유명을 달리했다는데 마음이 참 안 좋네요. 마음이 안 좋지만 여러분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욕심이 과하면 화를 낳고 화가 가하면 죽음을 낳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그 말의 의미를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이해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떨 땐 저도 욕심을 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내 가정이고 내 생명인데 그것까지 걸면서 해야 될 일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과한 욕심을 할 때는 다시 한번 뒤로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고, 물론 욕심을 낼 때는 욕심을 내야 되겠지만 항상 절벽까지 밀리는 그런 주식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끝에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후배 좋은 데 가기를 명복을 진심으로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긴 시간 경청 감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